목표는 바다 쓰레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봤고요. 학습 목표는 바다 쓰레기의 실태와 바다 쓰레기가 바다 동물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26명을 데리고 실제로 수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수업 중간중간에 하얀색이 표출된 부분은 학생들이 수업 자료가 아니라 제가 아이들 활동한 걸 사진을 찍어서 담아놓은 것입니다. 수업 계획은 다음 같은데요. 일단 이 사진을 부교장님께서 제공을 해주셨는데 이 사진을 보고 이걸 해보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충격적인 사진인데 그 사진을 예전에 보여주고 어떤 사진인지 알아맞히기 그리고 간단한 종류를 잡아봤고요. 그다음에 세 가지 활동을 할 건데요. 첫 번째 활동은 바다 쓰레기가 바다 동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래서 간단한 실제 그 사진의 주인공인 바다 동물이 돼가지고 간단한 실험을 해볼 겁니다. 두 번째는 동영상을 보고서 그 주요 학습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질문해 놓은 걸 애들이 답하고 제가 설명을 해주면서 바다 쓰레기가 어느 정도 심각한 실태인지 공부를 해볼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활동은 그 바다 쓰레기 실태에 대해서 좀 알리는 차원에서 국제연안 정화의 날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홍보하는 포스터를 간단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활동 1과 2가 1시간에 끝나는 거고 세 번째 활동은 또 1시간을 할애해서 총 2시간 수업으로 해봤습니다. 마지막에는 그 포스터를 전시해놓고 스티커를 붙이면서 어떤 것이 가장 좀 이렇게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포스터인지 그런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설명드리겠습니다. 정규말로 학생들한테 이 사진을 먼저 보여주겠습니다. 어떤 사진처럼 보이시나요? 동물의 사체인데. 일단 아이들은 일단 그거는 보지 못하고 깃털이랑 쓰레기가 많이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점점 사진 하나씩 더 보여줄 건데 보여주는데 아이들이 갈수록 이제 새 뱃속에 뭔가 플라스틱 위주의 쓰레기가 있구나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새가 이거를 먹었다고는 생각을 못하고 사람들이 뱃속에다 일부러 집어넣었다. 이렇게 답변을 주로 했습니다. 아이들이. 그래서 이 사진은 크리스 조던이라는 그 사진 작가가 지금 미드웨이 다이어로그탈 메시지라는 사진 작품이다라는 걸 알려주고 학습 문제를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이제 활동으로 넘어가는데요. 학생들 모든 별로 지구본을 하나씩 주고 미드웨이 섬이라는 곳을 찾아보게 합니다.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데요. 자, 애들이 찾아서 스티커를 붙입니다. 그 다음에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우리 모양으로 되어진 섬, 사람은 살지 않지만 이런 아름다운 섬에 산을 라는 이런 알바트로스라는 새입니다. 라고 해서 감정이입을 하도록 이렇게 해봤는데요. 너가 미드웨이 섬에 사는 알바트로스라는 새가 되는 거야, 이제부터. 물론 이 새는 아까 그 사진의 주인공이겠죠? 그래서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에 그런 사진을 찍게 된 것일까, 그 사진 작가가. 그래서 알바트로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건지를 간단한 실험을 할 건데요. 합니다. 그래서 이 실험은 상당히 이제 아이들한테 선풍적인 반응을 얻었지만 학습 효과를 해서 과연 이게 정말 도전했나 하는 생각이 조금은 들었어요. 근데 감정이입 차원에서 이제 도입을 한 거고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중간에 보시면 음식 과자 여러 종류하고 먹지 못하는 스티로폼 공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노즘에서 한 사람씩 나와가지고 플라스틱 수저에 입에 물고서 눈을 감고 아이들한테 안대를 줬어요. 안대 하고서 1분 동안에 가장 많이 컵에 옮겨 담도록 했습니다. 물론 아이들한테는 이게 먹을 수 없는 걸 섞여 있다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런 다음에 한 건에 세면서 먹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세어보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학생들한테 너희들이 이렇게 플라스틱과 과자를 구별하지 못한 까닭은 뭘까 하니까 애들이 당연히 안 보여서요. 그러기도 하고 안 보여서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선생님이 안대를 준 이유는 새들도 이렇게 미각, 시각, 청각, 후각 모든 것이 인간과 다르기 때문에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안대를 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두 번째로 과자 플라스틱의 양은 어떤 관계가 있나요? 아이들이 이걸 실험한 건데 모든 별로
애들이 욕심내서 우리 많이 했어요 했는데 딱 떠보니까 보니까 개수가 많아질수록 먹을 수 없는 것의 비율도 늘어나더라 라는 것을 알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만약 너네들이 만약에 플라스틱 이거를 무로 먹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랬더니 당연히 죽죠. 뭐 이런 아이들 대답하면 극단적이에요. 죽죠.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업 장면인데요. 이거는 처음에는 이렇게 입에다 진짜로 물게 했어요. 그래서 너무 제가 미안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미안한 생각이 들고 많이 흘려가지고 다시 애들한테 이게 숟가락으로 담게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바다 쓰레기 이제 실태를 알아보는 건데요. 아까 그 활동에 대한 이제 활동 일을 들어가기 전에 활동 첫 번째 걸 정리를 이제 먼저 합니다. 쓰레기가 이렇게 알바트로스에게서 일어난 우리가 실험을 우리가 불태가 돼서 한번 해봤는데 이렇게 이 새에게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 쓰레기가 플랑크톤이나 다른 먹이어들이 한 곳에 모여들었고 애들한테 이게 추측을 하게 하는 거죠. 학습제 적도로 갑니다. 바다동물은 그것을 구별하지 못했다. 그래서 영양실조에 걸리거나 포만감은 느끼지만 영양실조에 걸리거나 생물체 내 유독성 화학물질이 축적되어서 결국 죽게 된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합니다. 근데 애들은 당연히 이거는 몰라요. 그러면 왜 한 곳에 모여들었을까? 왜 바다의 쓰레기 어떤 일정한 곳에 모여있는 걸까? 라고 이제 질문을 던지고 또 두 번째 질문을 던지는 거는 그 쓰레기는 어디서 발생한 걸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이 동영상을 시청하면서 아이들이 답을 찾게 되는 거고요. 또 학습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생들이 이제 동영상 보면서 그래서 아이들 그걸 보면서 이제 그 학습지를 하게 되는데요. 똑똑한 학생들은 바로 한 번에 답을 찾지만 두 번 정도 보여주면 적당하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확인을 해봅니다. 자, 무엇이었습니까? 네, 쓰레기를 소각하셨죠. 그 다음에 화목을 섞여 있었던 이유는 불법 투기이기 때문이다. 발견한 것은 플라스틱의 소용돌이, 국제국내의 거대한 쓰레기 구역이고 플라스틱 소용돌이라고도 불리는 이런 지역이었다. 애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는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자세히 설명을 해줬습니다. 해류는 이렇게 환류 구역이 있잖아요. 그곳마다. 그래서 쓰레기들이 해류에 의해서 모이게 되는 것이다. 플라스틱 아일랜드라고 이런 주가락은 이곳 쓰레기의 90%가 플라스틱 제품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다의 4분의 1, 바다의 30% 지구 표면의 4분의 1이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가장 많은 폐기물을 버린 나라이다. 그리고 아까 국제공항 쓰레기 구역의 그 사진의 모습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아까 우리가 답을 찾지 못했던 그걸 찾아보는데요. 해류와 바람 때문에 쓰레기가 모여드는 것이다. 그런데 그 쓰레기는 인간이 바다에 불법으로 버린 것이다. 그 쓰레기를 환류들에 대해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한 곳에 모여서 바다동물이 이걸 구별하지 못하고 먹어서 결국 죽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좀 더 알아보는 것으로 바다 쓰레기라는 게 뭔지, 어떻게 발생하는 건지, 꼭 그 동영상처럼 직접 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육상에서 발생한 그런 것도 바다 쓰레기다. 근데 종류는 이런 것들이 있고, 분해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기 때문에 심각한 것이다. 설명을 하고요. 이런 피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바다쓰레기 줄이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다. 해양 정화 사업이라든지 해양 쓰레기를 모니터링 제도라는 게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찾아보게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수업 장면이고요. 근데 물속에 있는 그 세 번째 활동으로 넘어가서 아까 이제 국제연안 정화의 날이라는 게 있다고 했는데 이게 매년 셋째 주 토요일 전 세계 사람들이 동시에 바다 사랑을 실천한 날이다. 그래서 1986년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100여 개국에서 참가하는 행사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약간 PBL 수업 형태가 되는데요. 국제연안 정화의 날을 2010년에도 있을 텐데 너네가 사람